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처음 흑백 화면을 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또는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던 노래에 맞춰 가족들과 손뼉을 치던 그때의 따뜻한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지나온 추억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1970년대. 흑백 TV와 라디오가 생활의 중심이던 그 시절의 삶입니다. 그 시절, 우리는 지금처럼 많은 전자기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수많은 채널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단순함 속에서 삶의 따뜻함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는 퇴근 후 라디오 앞에 앉아 뉴스를 들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전원일기나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은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흑백 TV와 라디오로 일상을 즐기던 1970년대의 모습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1970년대의 가정생활과 매체 이용 방식. 둘째, 그 시대의 대표적인 방송 콘텐츠와 사람들이 그걸 통해 느꼈던 감정. 셋째,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970년대 한국의 가정생활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대부분의 가정에 전화기가 없었고 냉장고나 세탁기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흑백 텔레비전 한 대와 라디오는 필수품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집에서 유일하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하루 중 텔레비전 앞에 모이는 시간은 그야말로 가족의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는 더욱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전기 없이도 배터리 하나면 들을 수 있는 라디오는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밤의 디스크쇼, 이종환의 음악 캠프, 배한성의 추억의 음악다방 같은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당시 라디오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서 사람들의 감정을 이어주는 매개체였고,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텔레비전은 흑백이었지만 그 안의 이야기들은 결코 회색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반장, 전원일기, 국군방송 드라마는 어르신들뿐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의 관심을 받는 인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전원일기는 시골 마을의 일상과 공동체의 따뜻함을 그려내며 당시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몰려들던 많은 이들에게 고향의 정서를 불러일으켰죠. 흑백 화면 속에서도 등장인물의 감정과 생활 모습은 오히려 더 진하게 다가왔고, 사람들은 드라마 속 이야기로 울고 웃으며 하루의 피로를 잊곤 했습니다. TV 뉴스 또한 중요한 정보 창구였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없던 시절, 텔레비전 뉴스는 사회 전반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특히 옷이나 구시 뉴스는 집안의 조용한 시간으로 바뀌었고, 아버지가 리모컨 없이 손으로 채널을 돌려가며 진지하게 뉴스를 보시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밥상을 치우면서도 뉴스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아이들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라디오는 더 많은 감정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연 소개 프로그램은 청취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위로와 공감을 이끌어냈고, 음악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이문세, 나훈아, 이미자 같은 가수들의 노래는 라디오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 멜로디는 지금도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죠. 아침엔 좋은 아침입니다와 같은 인사와 함께 하루를 열었고, 밤에는 별이 빛나는 밤해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비록 삶은 지금보다 불편했지만 마음은 더 따뜻했다고.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TV를 보며 하루를 마감했던 그 시간들이야말로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말이죠. 그런 경험은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공유의 가치입니다. 현대의 삶은 편리하지만 개인화되어 있고,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소통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오히려 기술의 한계 덕분에 사람들이 더 가까워졌고, 매체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축 역할을 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 앞에 둘러앉아 웃고 울던 그 시절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인간적 유대의 원형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70년대 생활을 실제로 따라해 볼 수 있는 실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추억을 넘어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흑백 TV와 라디오 시절의 삶을 지금 다시 살아볼 수는 없지만 그 시절의 감성과 따뜻함을 현대에 맞춰 재해석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실천 팁은 하루 30분 미디어 공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같은 콘텐츠를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가족 모두가 한 프로그램을 함께 보고 짧게라도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꼭 TV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됩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뉴스 하나, 음악 하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듣고 본다는 것,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날로그 라디오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실제 라디오가 없어도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죠. 하루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사연이 소개되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그 시절의 감성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세대를 뛰어넘는 치유의 힘을 지녔고 라디오는 그 음악을 가장 인간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사진첩 만들기입니다. 70년대엔 폴라로이드 사진이 인기를 끌었고 사진 한 장 한 장이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 사진이 넘쳐나지만 그만큼 의미는 퇴색되었죠. 가족끼리 함께 사진을 인화하고 그 사진을 한 권의 앨범으로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당시의 이야기를 손글씨로 적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가족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함께 웃고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실천은 단순히 과거의 향수를 즐기는 것을 넘어 우리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1970년대에는 기술이 부족했지만 그만큼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시절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라디오를 켜고 가족과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실천법들이 실제로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를 닮은 생활 방식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꿔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8세의 이창호 어르신은 퇴직 후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음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점점 라디오 속 음악과 사연에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라디오를 틀면 아내와 옛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어느새 서로에게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며 웃음을 지으셨죠. 또한 대전에서 살고 있는 박영숙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마다 손주들과 함께 흑백 드라마를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를 함께 보며 손주들에게 옛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손주들은 그 시절 사람들의 삶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손주들도 요즘엔 전원일기 보자고 먼저 찾아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소통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감정적인 유대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경희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고령자의 정서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가족 간의 소통과 정서적 공감을 꼽았습니다. 특히 청각 자극이 풍부한 라디오 매체는 고령자의 정서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며 기억 회상과 정서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적으로 라디오를 청취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 15% 낮았고 수면의 질도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함께 시청하기 실천법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줄이고 정서적 친밀감을 높여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가족심리연구소는 하루 30분 이상 가족이 함께 콘텐츠를 소비하며 대화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정 내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12% 낮고 정서적 만족도가 18% 높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즉, 작은 시간의 공유가 가족 전체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렇듯 우리가 1970년대의 생활 방식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추억팔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복잡한 일상을 조금 더 느리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기술입니다. 특히 고령의 시청자 여러분께 이러한 실천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서적 비타민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따뜻한 정서를 가정에 다시 불어넣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라디오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점심 식사 후 1시 또는 저녁 9시 등 규칙적인 시간대를 정해두면 그 시간이 단순한 청취 시간이 아닌 마음의 안정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은 가급적 다른 자극을 차단하고 라디오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마치 명상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또한 함께 시청하기의 경우는 구체적인 날짜와 콘텐츠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는 가족과 함께 70년대 드라마 보는 날처럼 명확하게 정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기가 훨씬 쉽습니다. 프로그램을 고를 때는 너무 무거운 주제보다는 정서적으로 따뜻한 드라마나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첩 만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출력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가족이 함께 사진을 고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진마다 이때 네가 울어서 고생했지, 이건 아버지가 처음 텔레비전을 사셨을 때야 같은 이야기를 써놓으면 사진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책이 됩니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손주들에게도 큰 의미로 남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실천들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라디오를 들은 날, 함께 드라마를 본 날, 사진을 정리한 날마다 간단한 감상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전원일기를 보면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다. 같은 짧은 문장이 쌓이면 그 자체로 정서적인 치유가 됩니다. 글쓰기는 감정을 정리하고 표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의 아날로그의 따뜻함을 다시 불어넣으면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중장년층 이상의 고령자가 음악이나 감성적인 매체를 정기적으로 접할 경우 우울감 감소율이 2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삶에 대한 만족도와 자기 효능감까지도 높여주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얻게 되는 감정적 유대는 면역력 강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인은 면역세포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감기나 독감 같은 가벼운 질환에 걸릴 확률도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마음의 안정이 몸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실천들은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보다 꾸준히 이어가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새 그 시간들이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치 흑백 텔레비전으로 보던 그 시절의 추억처럼 말이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시절의 생활 방식을 일상에 조금씩 되살리며 더 따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직접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보신 이 순간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라디오를 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가족과 함께 영상 하나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왜 1970년대 생활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은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그 시절은 기술적으로는 불편했지만 인간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함께 같은 것을 보며 감정을 나누고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을 함께 축하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유대는 단순한 행복감을 넘어서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동네 사람들끼리도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TV가 없는 집은 이웃집에 가서 함께 시청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골목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골 마을에서는 배터리를 아껴가며 라디오를 들었고 그 라디오는 외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방송 하나하나가 뉴스였고 음악 한 곡 한 곡이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이런 소박한 기쁨은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균형입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마음은 텅 빈 느낌, 대화는 많지만 진심은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그때의 삶에서 정서적 충전을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경험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삶의 근간이 되었고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아날로그 감성을 생활 속에 어떻게 더 자주 접목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실천 팁은 라디오 편지 쓰기입니다. 요즘도 사연을 보내면 소개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이야기를 짧게라도 적어 라디오에 보내보세요.
라디오 DJ가 자신의 사연을 읽어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감동을 줍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 함께 사연을 작성하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5번째는 매주 한 편의 추억 콘텐츠 보기입니다. 19만 7,080년대 드라마, 영화, 방송을 주 1회 가족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원일기, 수사반장, 사랑과 진실 같은 프로그램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그 시절의 배경이나 출연 배우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이어지고 세대 간 이해도 깊어집니다. 6번째는 주말 라디오 브런치 시간 만들기입니다. 일요일 아침이나 오후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가족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음악을 듣고 대화가 이어지는 그 시간은 비싼 여행보다 더 값진 경험이 됩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직 소리와 감정에 집중하는 그 시간은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소리 명상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여유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안정과 기억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라디오나 아날로그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접하는 고령자는 기억력, 감퇴 속도가 평균 17% 늦춰진다고 합니다. 특히 음악과 관련된 청각 자극은 뇌의 해마를 자극해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감성적인 활동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령자는 종종 낡은 존재로 취급되곤 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를 살아낸 분들은 그 시대를 이끈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기억을 후세와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경험의 전수이며 이는 존중과 자존감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7번째 실천 팁으로는 기억 나눔 노트를 작성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떠오르는 과거의 에피소드를 간단히 메모해보세요. 예를 들어 1974년 여름 처음 텔레비전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다. 같은 짧은 글이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이 노트를 자녀나 손주에게 보여주면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책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시절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되죠. 마지막 8번째 실천 팁은 추억의 날 만들기입니다. 한 달에 하루 또는 2달에 한 번 정도 추억의 날을 정해 가족끼리 70년대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보는 것입니다. 전자기기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음악은 라디오나 CD로 듣고 식사는 어릴 적 먹던 메뉴로 준비해봅니다. 예를 들면 콩나물국, 김치전, 보리밥과 같은 소박한 음식들이죠. 이때는 조명도 약간 어둡게 텔레비전 대신 작은 탁상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하루를 보내보는 겁니다. 그날은 스마트폰 대신 직접 대화를 나누고 앨범을 함께 넘겨보며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체험은 단순한 재미있는 놀이가 아닙니다. 정서적인 안정, 가족 간 소통,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중요한 심리학적 효과를 동반합니다. 실제로 이런 아날로그 활동을 일상 속에 도입한 가정들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빈도가 줄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에게는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가족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각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정서적 복원이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면역력이 좋아지고 소화 기능이나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검진 수치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며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회복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라디오 청취나 추억 회상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의과대학 연구팀은 라디오 청취 습관이 있는 고령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유지율이 21% 높았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리 자극이 뇌의 해마를 자극하여 기억 회로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한 1970년대 생활 방식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느림의 미학, 관계의 소중함, 감정의 공유,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가 응축되어 있던 그 시절은 지금 우리가 겪는 복잡하고 빠른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균형점입니다. 기술은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같은 따뜻함을 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변화 하나를 더해보세요. 아침에 라디오를 켜거나 점심 후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저녁에 가족과 함께 옛 드라마를 보는 것.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는 커다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가족에게도 전해지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 시절. 우리는 라디오 한 대, 흑백 텔레비전 한 대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그 행복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절의 마음을 다시 꺼내 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지금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